비트코인은 그런 큰 침체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산이라는 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만맨입니다. 요즘에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죠. 왜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요새 계속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이걸 알고 계시고 배운 적도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은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국채가 10년물하고 2년물짜리가 역전이 됐을 때 미국 국채가 10년물이 이자가 높겠어요? 2년물이 이자가 높겠어요? 10년물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년 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존속하는 가능성하고 2년 뒤에 미국이란 나라가 존속하는 가능성을 따져보면 당연히 2년 후에 존속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존속하는 가능성이 낮은 10년물 국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역전이 될 때가. 근데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항상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 페더럴 뱅크에서 하는 그래프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장단기 금리차예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요게 요 0에 있는 이 까만색 있죠.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고요. 이 회색 부분 있죠. 회색 부분. 이 회색 부분이 리세션, 그러니까 침체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여기 요 부분들이, 이 회색 부분들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언제 경기 침체가 왔었는지 한번 1980년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 그래프는 워낙 많이 나오는 그래프고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래프니까 제가 경제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보는 겁니다.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리세션이 한 번, 두 번 왔었습니다. 꽤 길게 왔었죠. 그리고 1990년도에 걸프전이 있었을 때 리세션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00년도 이때 요렇게 장단기 금리차 나고 걸프전 나왔고요. 요렇게 많이 찍었죠.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도 난리가 났었던 겁니다. 찍고서는 리세션, 찍고서는 리세션, 찍고서는 리세션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잘 가다가 여기서 찍고서는 리세션이 나왔어요. 근데 걸프전이라는 트리거로 리세션이 나왔습니다. 여기 가다가 아이쿠야 가다가 딱 찍었죠. 그리고 없나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빠져버렸네 하고 오면서 여기서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닷컴 버블하고 9.11 테러 요게 같이 터지면서 요렇게 리세션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쫙 올라갔죠. 올라가다가 이제 또 쭉 내려가서 여기서 콕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콕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랬죠. 별일 있겠어? 사실은 별일 있겠어? 그랬어 이때도. 근데 요렇게 해서 이때 무슨 일 있었냐? 글로벌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뭔지 아시죠? 리만 브라더스. 영화 빅쇼트 보시면 잘 나오는 건데 이때 리만 브라더스라는 은행이 파산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폭망을 합니다. 대폭망. 세계 경제가 그냥 망해버릴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을 했죠. 2009년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합니다. 은행, 월가, 너희 너무 부도덕적이야. 응? 나는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 너희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 거야 하고 이때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돈풀기를 해서 살렸어요. 이때 버냉키 회장이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 그런다고 할 정도로 해서 사실 이 경제 위기는 비트코인은 겪지 않은 거죠. 이 경제 위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탄생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잘 왔어요. 잘 오다가 여기서 콕 찍었네. 여기서 콕 찍었어요. 콕 찍었는데 무슨 별일 있겠어. 여기 끌어올리면 되지 했는데 여기서 뾰르나가 터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뾰르냐가 터지면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요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요렇게 엄청난 규모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발생해 버렸어요. 요렇게 요거 보세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이렇게 크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요 정도 찍었을 때도 이렇게 큰 리세션이 왔는데 이렇게 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깊게 보세요. 거의 오일 쇼크급으로 깊게 왔단 말이에요.
오이치오크급은 아니지만 이렇게 깊게 오고 길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리세션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쯤에 바로 트럼프가 취임을 한 겁니다. 2024년도 11월. 요때 트럼프 이기는 사실 여기저기. 트럼프 이기는 여기가 아니고 트럼프 당선이라고 해야겠네요. 여기는 트럼프 당선은 여기죠. 트럼프 본격적인 이기는 뭐 요쯤입니다. 요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거대한 매크로 지표를 볼 때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깊고 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매크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월가의 매크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금융 전문가들이 이제 리세션 온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보는 거 있거든요. CPI, PPI 이래가지고 매월 발표하는 거 있어요. 비노동 생산자 지표 이런 거 있거든요. 실업률 지표, 실업 수당 이런 거 우리가 맨날 지켜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태까지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 강하다. 미국의 경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여태까지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가 트리거가 될지는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관세가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것도 좀 잘 넘어가는 분위기고요. 중요한 거는 요런 일들이 있었을 때도 트리거는 뭔지 몰랐었던 거예요. 사실 요렇게 찍고서는 걸프전이 날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찍고선도 닷컴 버블이 날 줄 몰랐고, 요렇게 찍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날 줄 몰랐고, 요렇게 찍고선 껴리냐가 올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찍고선도 우리가 뭐가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뭐가 올지 모른다고. 우리가 트리거는 오긴 오는데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전문가들이 침체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큰 침체를 겪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자산이라는 거를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회색 선을 살펴보시면 어떤 것 때문에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은 거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닷컴 버블 때는 비트코인이 없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트코인 존재하지 않았고, 코로나 때 침체를 경험을 한번 하긴 했는데, 그때는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돈을 풀어서 사실상은 한 2, 3개월 떨어졌다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수혜를 받았습니다. 수혜를. 그랬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시나리오, 가장 좋은 시나리오 이겁니다. 침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와 돈 풀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한다. 이게 시나리오 1번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2, 침체가 오고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하락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항상 이 정도는 하지 않았나요? 비트코인이? 한 4년 사이클로 한 이 정도는 항상 했었으니까. 시나리오 C. 그리고 이게 완전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비트코인이 여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침체하고 신용 경색하고 실업 급등해서 완전히 세계 경제가 날아가 버리는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냐, 비트코인이 신뢰가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반드시 회복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이 반드시 반등하고 살아난다. 심지어 물리더라도 다소간의 괴로운 시간을 지나면 반드시 회복한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비트맥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자신 있으면 물리세요. 한 4, 5년 물릴 자신 있으면 물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차피 비트코인은 그 가격 다시 돌아옵니다. 비트코인은 없앨 수 없는 자산이고 엄청나게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의 전략은 제가 부담 없이 가져갈 수 있는 평생 가져가는 물량, 그리고 평생 가져가는 물량을 저는 따로 빼놨어요. 이미 따로 빼놨고,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고점이 나온다고 했을 때 파는 물량들이 이게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게 정리를 하면서 가겠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거시경제가 비트코인의 어쨌든 숨은 변수일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돼서 엄청난 돈이 들어왔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요, 엄청난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요번에 보셨죠? 요번에 2월, 3월, 4월에 블랙락에서 돈 빼가는 거 보셨어요? ETF에서 돈 빠져나가는 거 보셨어요? 유출되는 거? 돈 들어올 때는 좋은데요, 돈 나갈 때는요, 걔네들도 살벌하게 빼갑니다. 돈 진짜로. 유출량 한번 보세요. 하루에 몇 조씩 빼가요. 몇 조씩.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블랙락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쓰거든요. 얘네가 비트코인 물량을 정리하려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입금을 해요, 비트코인을. 근데 얘네가 그냥 코인베이스에 입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기관끼리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예요. 근데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아니고 코인베이스에 직접 넣었다는 거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물량을 받아줄 기관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는 일반 기관에 물량을 푼 거야. 난 그날 개작살 날 줄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 다음날 74,000까지인가 떨어지더만요. 뭐 아무튼 간에 그 비트코인의 특성을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은 저금리 시대하고 유동성 시대의 수혜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은 머니 스펀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금리가 상당히 많이 인상을 했고, 뭐 낮추려고는 하는데 파월이 잘 안 낮춰주죠. 그리고 돈을 좀 풀고는 있는데, 진짜 코르셋처럼 시원하게 풀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엄청나게 역전이 살벌하게 됐었어요. 그게 곧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비트코인 사이클도 하필이면 시즌 종료를 향해 다가가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트코인 사이클 종료는 올해 말 정도입니다. 올해 말. 뭐 내년 초까지 사이클 연장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시장에 남아있을 생각은 없고요. 시장에 남아있더라도 풀시드를 가지고 남아있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좀 냉정하게 보잖아요. 냉정하게. 저도 알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비트코인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저는 마이너스 통장 다 땡기고 빤스까지 팔아서 비트코인 싹 사가지고 홀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판단은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제가 제시해드린 자료는 참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판단에 어떤 근거로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이셔도 되고, 비트맥시들은 비트코인 가져가시면 되고요. 침체가 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빼셔도 되는 거고요. 난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무조건 알트만 살 거면 알트만 사셔도 되고요. 그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이 아니고 불만매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 이거는 인공지능이 써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침체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타격받을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종료도 하면 왠지 미묘하게 침체하고 시즌 종료가 겹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이 세계 경제가 망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망하게 둘 것 같아요? 돈 엄청나게 뿌릴 거라면 돈 엄청나게 뿌려요. 그러면 그때는 비트코인이 터져 날라 올라갈 겁니다. 진짜로. 상상 못할 정도로 날라서 올라갈 겁니다. 2차, 3차 부럽지 않게 날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리스크 관리해서 현금을 확보해놓은 돈으로 그때 사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저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불만매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서 요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하시기 좋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인데 어렵지 않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꼭 이해를 잘 하시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투하세요. 불만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